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린알다 강남센터 컨설팅을 맡고 있는 최승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7시가 시간이 다 돼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는 이제 강남센터 컨설팅을 맡고 있고요. 또 홍대센터의 컨설팅을 맡고 있는 홍승표 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미대 정시죠. 수시가 아직 덜 끝났죠. 일반 계열은 보통 수능 이후에 면접이나 논술 일정이 시작이 되고요. 미술대학 같은 경우는 수능 이전에 실기 일정이 거의 마무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수능 이후에는 정시를 위한 일부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정시 일정에 맞춰서 학생들이 실기 준비를 할 때입니다. 사실 지금 이 시점에 아직 정시의 수능에 대한 통계치는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죠. 22학년도 정시를 보면은 각 사설 기관들의 과목별 등급 컷이 실제 수능 성적표하고 나왔을 때하고는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홍대 수시의 미술 우수자 전형의 1단계를 통과하고 가채점 결과 당연히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준비를 했던 학생들이 막상 성적표가 나오니까 으스스 이렇게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도 이렇게 많이 생겼습니다. 올해는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들이 일단 수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올해 예상을 하자면은 일단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가 작년에 비해서 쉬웠죠. 그래서 이제 표준 점수, 상위권 표준 점수가 좀 떨어졌고요.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서 작년에 비하면 표준 점수 최고점이 사실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간 그런 과목들이 일부 있는 것 같아요. 영어에서는 좀 기관들마다 엇갈리는 평가가 있는데 작년하고 좀 비슷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그건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미술대학에서는 수능을 반영을 할 때 일부 대학에서 표준 점수 최고점에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 있습니다. 이 점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 실제 환산을 해보면은 근데 크게 그렇게 영향은 없습니다. 사실 난이도가 어렵다고 하면은 왠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국어, 수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라는 건 난이도에 따라서 점수가 변동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내가 100명 중에 자신의 위치, 등수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등수가 정해지는 거고 쉬우면 쉬운 대로 등수가 정해지는 거니까 크게 변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영어예요, 영어.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죠. 그래서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야 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렵게 출제되면 등급이 떨어지니까 많은 학생들이 등급이 낮을 수도 있고 좀 쉽게 출제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높은 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영어가 작년하고 비슷하다고 하니까 올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을 반영하는 일부 대학을 빼고는 크게 변동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부 순서는 사실 학부모님들이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요강을 봐도 나오고 쉽게 학원가에서 입시 설명회를 한다 그러면 거의 일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예요. 어느 대학은 반영 비율이 어떻고 무슨 과목을 보고 그런 내용들. 그리고 수능은 기본적으로 어떻고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학부모님들이 기본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입시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관심이 없다가 사실 저도 그래요. 제 큰애가 이제 고3이 되는데 자연계열인데 잘 몰라요. 미대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2부 순서는 학부형님들이 쉽게 볼 수 없는 내용일 거예요. 일반 미술학원가에서도 아주 일부 소수의 학원장님만 빼고는 사실 이런 내용을 알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부는 최대한 간략하게 기본이니까 그런 정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누구나 찾아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제 페이지 꼭 펼쳐보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크게 나와 있으니까 저희 책자 보면 이제 4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일정은 꼭 알아야 되겠죠. 현재 이제 수능이 끝나고 수능 성적이 12월 9일 날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이 수시 전형이 12월 한 20일경에 끝나나요? 수시 일정이 안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일정이 끝나고 정시 원서 접수가 29일부터 23년도 1월 2일까지 원서 접수를 합니다. 이때 가끔 학부형님께서 가구는 언제 하고 나구는 언제 하고 다구는 언제 해요? 하는데 이 기간 안에 가나 다구를 다 같이 원서 접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정이 가나 다군. 사실 원서 접수하면 일반 계열은 할 게 없어요. 수능 100%잖아요. 끝이에요. 그렇죠? 특별하게 뭐 면접을 본다거나 정시에 논술이 있거나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원서 접수만 하면 끝이죠. 근데 미술대학 학생들은 실기라는 전형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기 시험 보는 날이 전형 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구는 1월 초, 나구는 1월 중순, 다구는 1월 말. 올해는 좀 특이하게 일정이 좀 다른 부분이 항상 가군 끝나면 바로 나군 시작하고 나군 끝나면 바로 다군 일정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1월 한 20일경에 명절이 끼어 있어요. 구정 연휴가. 그래서 그 연휴 기간을 제외하고 기간이 지나고 나서 다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사실 다군 일정이 25일부터 2월 1일까지인데 대부분의 대학들이 26, 27일 날 시험 보고 끝납니다. 그때 되면은 학생들이 실기 시험을 보고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하고 뭐 추가 모집을 하고 사실 수도권 대학에서 추가 모집은 많이 없어요. 이런 정도 일정이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인데 대부분은 2월 6일까지인데 일부 아주 초특급으로 이렇게 빠르게 사정을 하고 발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군 대학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떤 대학이 있죠? 국민대 같은 경우. 나군 시험 볼 때쯤에 발표를 해버려요. 그런 대학도 일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거의 다군 종료하고 발표를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익히 작년부터 변해서 학부형님들이 올해 이제 입시 치를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은 뭐 이것만 알고 계시겠죠. 이렇게 바뀌어서 작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올해 이제 2년째 국어, 수학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 제가 뭐 계산하는 방법도 머릿속에는 있는데 그런 건 뭐 설명하지 않고요. 어쨌든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가 예전에는 가형, 나형, 가형은 자연계 학생들, 나형은 인문계 학생들 이렇게 구분해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이제 미술대학은 서울대하고 비실기 전형, 그러니까 수능 100% 전형, 미술대학도 이제 수능 100% 전형으로 모집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 대학에 수학이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 빼고는 실기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수학을 필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서울대 디자인학과하고 명지대 디지털 콘텐츠학과 이 두 개 학과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별로 의미가 없죠. 실기를 보는 학생들한테서는. 근데 어쨌든 가형, 나형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는데 구분되어서 성적표가 나왔어요. 자연계 학생들은 자연계 학생들끼리, 인문계 학생들은 인문계 학생들끼리 구분되어서 성적표가 나왔는데 작년부터 이게 통합이 되면서 공통 과목, 선택 과목 나누면서 한꺼번에 이렇게 성적표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인문 예체능계 나형인 그전에는 막 1등급 맞는 학생들이 자연계 애들하고 통합해서 성적표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계 애들이 다 상위권 1, 2등급을 차지하고 인문 예체능계 학생들은 아주 잘하는 경우 소수 1등급, 아주 소수 2등급, 조금 잘하면은 3등급 뭐 이렇게 차지를 해요. 네. 그렇게 바뀐 게 좀 가장 큰 차이죠. 그리고 탐구에서 사회, 과학, 직업 탐구를 구분해서 사탐을 내가 선택하면 사탐을 두 과목을 봐야 됐었는데 지금은 사회, 과학 중에서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능이 바뀐 거죠. 그리고 제2외 국어 한문이 상대평가였는데 절대평가로 바뀌었다는 거. 자, 이제 수능에서 영역의 과목이 크게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제2외국어, 한문, 한국사 이렇게 있죠. 그 중에 국어, 수학,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는 말 그대로 100명 중에 4% 이내에 들면 2등급, 11% 이내에 들면은 그러니까 100명 중에 11등 안에 들면은 2등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등급은 23% 이내,
뭐 4등급은 40% 이내, 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근데 미술대학 학생들은 사실 최상위권 학생들은 2하고 3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하고 3. 1등급은 거의 없어요. 한 이 정도 1에서 2등급 사이 정도 평균을 보이는 대학은 유일하게 서울대, 그리고 비실기 전형, 아주 소수 뽑는 뭐 국민대는 수학을 반영하니까 안 되겠네요. 수학을 반영하지 않는 국어, 영어, 탐구만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비실기 전형. 그런 데 같은 경우는 95%, 6%. 그런 정도 선이고, 어쨌든 실기를 보는 전형에서는 최상위권 학생들은 2하고 3 경계선, 100분위로 따지면 90%. 그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은 학생들이 3, 4, 5등급에 몰려 있죠. 수도권 주요 대학을 볼 학생들은. 그래서 인원을 보면은 어쨌든 상위 등급은 전체적으로 인원이 적고 중위 등급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특히 중위 등급 학생들이 가는 대학들이 경쟁률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절대평가. 올해 이제 영어죠. 학년별로 보면은 조금씩 수치가 다릅니다. 난이도에 따라서 비율이 다르죠. 작년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00명 중에 6.25명, 2등급이 21명.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뭐 상대평가하고 비교하면은 상대평가는 2등급까지 100명 중에 11명밖에 안 되는데 작년 영어 절대평가로 봤을 때 100명 중에 28명이 2등급이네요. 굉장히 많은 수치죠. 절대평가가 이렇게 시행된 취지가 상대평가에 비해 학습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좀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평가에 비해서 많은 학생들이 상위 등급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뭐 약간 이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한국사는 사실 크게 의미가 없죠. 거의 뭐 100명 중에 34명이 1등급. 조금만 책 한번 읽고 가면은 1등급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 아주 쉽게 출제가 됩니다. 그게 한국사 응시는 필수니까 꼭 응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꼭 응시를 해야 되고, 어쨌든 미술대학에서는 대부분 대학이 가감점 형태로 반영이 되고 크게 영향력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제2외국어 한문. 이게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면서 절대평가로 바뀌기 전에는 사탐 한 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랍어를 선택을 해서 잘 찍으면은 4등급이 나오니까 많은 학생들이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아랍어를 선택해서 시험 보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 중에 아랍어 선택하는 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았어요. 아랍 국가에서 보면 한국인들이 진짜 아랍어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랍어를 공부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랍어를 선택해서 찍어도 잘 찍으면은 3, 4등급을 맞을 수 있으니까 아랍어를 선택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이제 제2외국어 한문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의미 없습니다.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이제 해년마다 전년도 입결을 참고를 하죠. 입결을 참고하는데 입시 변화에 따라서 입결이 굉장히 다수가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을 반영하는 방법이 바뀌었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변화에 따라서 지원하는 패턴이 바뀌고 전년도 성적하고 또 전혀 엉뚱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입시 변화를 살펴봐야 됩니다. 모집군의 변화, 군의 이동에 따라서 특히 건국대 같은 경우는 나군에서 다 모집을 하다가 영상영화과가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 산업디자인과가 다군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건국대 인기 많잖아요. 근데 분할 모집을 하다 보니까 건국대 영상영화과가 들어오면서 그 가군에서 기초 디자인을 봤던 대학들은 조금 분산되겠죠. 다군도 역시 마찬가지고. 근데 나군에 있는 대학들은 대학 선택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좀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측이 가능하겠죠. 서울대 서양화 동양화과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수시하고 정시로 분할해서 모집을 하다가 서양화 조소, 동양화 모든 과가 다 이제 정시로만 모집을 합니다. 이렇게 바뀐 내용이고, 경희대 한국화 회화 조소가 가군에서 나군, 한성대 서양화 동양화가 가군에서 나군, 경기대 파인아트 학부 가군 나군. 한번 보세요. 다 어떤 계열이죠? 순수 계열. 순수 계열 특히 이제 회화, 뭐 조소, 동양화, 특히 회화과 같은 경우는 나군에 다 대학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가나군을 선택을 할 때
나군에서 현실적으로 잘 선택을 해야지 쉽게 대학을 진학할 수 있다. 가군은 많은 대학들이 가군에 있다가 나군으로 빠졌죠. 가군은 대학이 비어 있다 보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이제 이렇게 입시가 변하는 거죠. 패턴이. 전형 요소 반영 비율의 변화. 경희대. 사실 경희대가 재작년 21학년도에는 실기 비중이 높았다가 다시 작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해 높아졌습니다. 약간의 변화죠. 세종대. 나중에 이제 설명하면은 이거 좀 이해가 가는데 세종대는 굉장히 그 실기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실기 비중을 또 올렸어요. 이렇게 되면 세종대는 사실 거의 수능에 의미가 없는 대학이다. 거의 실기 위주로 선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민대 회화전공. 이제 제가 후반부에 보이지 않는 그 입시 설명회 때 국민대에 대해서 꽤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할 건데 국민대 어쨌든 회화전공이 단계 전형으로 인해서 1단계에서 수능으로 일정 배수를 뽑고 디자인과는 뭐 3배수, 5배수죠. 근데 회화과는 6배수로 선발을 하고 2단계에서 실기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을 한다. 그 다음에 모건대 이런 데 이제 지방대학은 학생이 수능을 넣으면은 잘 지원을 안 하니까 아예 그냥 수능을 보지 않겠다. 그냥 실기로만 학생을 선발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기 과목의 변화. 예전에 이제 발상과 표현 사고전을 하면은 약간 서울권에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면은 이제 그런 대학들이 점점 사라진다는 거죠. 기초 디자인만 이제 과목을 보는 거죠. 덕성여대 동양화하는 학생들이 인물 수묵담체화로 덕성여대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여기는 좀 모집단이나 아트앤디자인 대학인데 실기 과목에 따라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초 디자인 10명, 인물 수묵담체화 10명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올해는 인물 수묵담체화를 없애고 인체 소묘로 선발하겠답니다. 동양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집 단위가 하나 없어진 격이 되는 거예요. 이 모집 단위가 인체 소묘 어떤 학생들이 많이 하죠? 아무래도 서양화 계열 학생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서양화하는 학생들한테는 오히려 지원할 수 있는 모집 단위가 하나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대 회화과 같은 경우는 한국화하고 서양화하고 구분해서 또 이 경우는 우리가 한국화, 서양화 구분하지 않고 회화과로만 선발했을 때는 아무래도 동양화하는 학생들이 서양화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밀립니다. 성적대나 이런 것들이. 근데 구분해서 선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동양화하는 학생들한테는 좀 모집 단위가 하나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패션 디자인학과 왔다 갔다 해요. 이 학과는. 뭐 인체 색채 소묘 기초 디자인 봤다가 또 기초 디자인 봤을 때는 엄청 경쟁률이 높았겠죠.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경쟁률이 기초 디자인이 빠지니까 확 떨어지겠죠. 서양화하는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의 변화. 이게 이제 뭐 수능 반영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작년 입결하고는 전혀 다른 양상이 나오겠죠. 서울대 대표적으로 국어 탐구 반영을 하다가 올해는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합니다. 국민대. 사실 이게 가장 큰 변화예요, 올해.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 사실 활용 지표가 뭔데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국민대에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서울여대. 여기도 가장 큰 변화죠. 서울여대. 상위 3과목에서 상위 2과목 이렇게 바뀌어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중에 상위 2과목이면은 탐구는 상위 1과목만 반영을 해요. 대부분 영어하고 탐구 1과목 성적만 좋으면 그 과목이 반영이 되겠죠. 그런 비슷한 대학이 어디가 있죠? 덕성여대, 나군에. 서울여대도 그렇습니다. 덕성여대도 이래요.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이 4개 영역 중에 상위 2과목만 반영한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성적을 넣어도 이 대학은 유리하게 나와요. 왜? 자신이 가장 잘 본 과목 2개를 반영하다 보니까 그러면 합격선이 어떠겠어요?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또 경쟁률도 올라간다. 예. 그러면은 서울여대가 지금 뭐 현대미술과 뭐 이런 과는 가군에서 모집을 하고 일부는 또 나군에서 모집을 하는데 그 군에 위치한 다른 대학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덕성여대 작년에는 유일하게 덕성여대가 이런 식의 반영 방법을 보였으니까 덕성여대만 유일하게 많은 학생들이 몰려서 그리고 또 막 실기가 70%예요. 얼마나 많이 몰리겠어요. 수능을 별로 의미 없게 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수능을 넣어도 유리하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경쟁률이 20몇 대 1, 막 정시에서 20몇 대 1은 보통 흔하지 않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나군에 올해 서울여대가 같이 친구가 생겼어. 나눠 먹게 돼요, 그러면. 덕성여대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좀 떨어지겠죠. 서울여대는 상대적으로 좀 경쟁률이 올라간다. 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사실 예측을 해서 저희가 그린알다에서는 합격 평균선을 정합니다. 대략 이렇게 변할 것이다. 예. 그건 작년 입결을 참고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작년 입결을 어떻게 참고하면 다 망하는 거죠. 영어 등급별 환산점의 변화. 등급별로 대학마다 주는 점수가 있는데 그 점수가 변해요. 숙명여대 작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국민대처럼 큰 변화. 활용지표가 바뀌었어요. 100분위에서 표준점수로 활용지표가 바뀌었는데 올해 거기에 대해서 또 영어가 등급별로 어떻게 변했죠? 점수 차이 폭이 좁아졌어요. 영어에서 등급 간 점수 차가 좁아진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실제로 대학 점수를 환산 점수로 환산해 보면은 점수 차이가 학생들 간의 점수 차이가 수능에서 점수 차이가 좁아진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미대니까 실기 영향력이 커진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일반 계열이면 아무 상관없어요. 순위 안 바뀌겠죠. 점수 차이만 좁아질 뿐이지. 그렇지만 미술대학이나 뭐 체대도 마찬가지겠죠. 실기를 다른 전형 요소를 같이 반영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형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홍익대학교. 이 대학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홍대 나왔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데 영어를 200단위에서 100단위로 반영을 해요. 그래서 다른 과목은 이제 표준 점수가 만점 200점이잖아요. 그렇게 점수를 플러스해서 아마 이제 딱 중간인 것 같아요. 표준 점수로 반영해서 영어를 200점 만점 기준으로 하니까 영어만 너무 많이 점수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아마 100으로 낮췄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이 100이라는 점수를 반영을 해서 다 더해서 평균. 홍대가 그렇죠. 반영하는 과목 다 더해서 평균을 내요. 근데 올해 이렇게 100점으로 낮아졌으니까 작년 입결이 뭐 137이었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137이 절대 안 나오겠죠. 영어가 이렇게 깎여서 더해져서 평균을 내는데. 그렇죠? 그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작년 입결을 참고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서울대 수학 감점이 디자인과는 이제 필수니까 감점이 없고요. 나머지 과들은 감점의 폭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 감점의 폭이 굉장히 큰 겁니다. 아마 올해 서울대를 준비했던 학생들은 수학을 4등급, 5등급을 목표해서 아마 나름대로 수학을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서울대를 목표로 했는데 올해 수학을 작년처럼 안 했다.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일부 학원에서 작년처럼 뭐 이 정도 수학 의미 없어. 안 해도 돼. 그런 학생들은 폭망한 거야. 예? 다른 과목을 월등히 시험을 잘 봐야 되는 거죠. 예. 학생부. 정시에서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점점 이제 사라졌어요. 없어요, 이게. 예, 서울, 경기, 충청권에 이게 답니다. 학생부를 반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국민대. 국민대가 이제 주요 대학들 중에 상위권 대학들 중에 학생부를 반영을 하는데 사실 이거하고 이제 수능의 변화를 결부지어서 이렇게 봐야 되는데 대부분 이것만 보면 그냥 뭐 졸업해도 이제 고3 때 내신이 반영되는구나. 재수하면서 개과천선할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이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수능의 활용 지표가 바뀌면서 수능을 계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것까지 결부되면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포인트예요. 대부분 미술학원 다닐 텐데 학기 초에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를 할 때 국민대를 처음부터 내가 목표로 한다라고 했던 학생이 학생부를 확인하지 않고 국민대를 준비시켰다면 그 학원 다니지 마세요. 심각한 오류를 가지고 있는 입시를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히 강남권에 있는 학생들이 어떤 거냐면은 사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어요. 강남권이 있거나 아니면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생부가 안 나오고 수능이 상위권 나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수생이 많아요. 내가 재수를 목표로 해서 국민대를 목표로 하는데 이걸 체크를 안 해줬다. 이건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쨌든 올해는 국어 영어만 반영을 하는데 국내 졸업자가 비교 내신을 폐지했다. 고3 때의 국어 영어 과목의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된다. 검정고시는 이전대로 수능 비교 내신을 반영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졸업생들은 3수가 됐든 4수가 됐든 수능 활용지표 표준점수 변경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높아졌다. 5등급 이내면 상관이 없습니다. 5등급 이내면. 근데 5등급 이하의 과목이 1개가 됐던 2개가 됐던 있으면은 6등급이든 7등급이 되었던 그런 과목이 있으면 국민대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꼭 내신 점수를 환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뭐 이런 이유예요. 이런 이유. 국민대가 5등급까지는 문제가 없다는 게 반영이 되더라도 1000점 만점에 1점도 차이 안 나요. 근데 한두 과목이 이런 점수가 있으면서 확 깎아먹어요. 이런 등급이 있으면. 근데 이 등급의 차이가 활용지표가 바뀌기 전에는 별로 의미가 없었습니다. 근데 활용지표가 바뀌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점수가 됐다. 왜 그러냐면은 1단계 컷 때문에 1단계 컷. 1단계 컷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단계 전형만 아니면은. 근데 1단계 컷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시립대 비슷하죠. 국민대보다는 조금 벌어지긴 해도. 시립대는 올해 이제 조속과 있죠. 조속과. 내년에는 이제 디자인과도 들어옵니다. 근데 내년에는 학생부가 없어져요. 이제 수능, 제가 이제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건데, 뭐 대학마다 이렇게 보면은 활용 지표가 있고 반영 과목 수가 있고, 대학마다 이렇게 천차만별이에요. 반영하는 방법이. 반영하는 과목 다르고, 반영하는 비율 다르고, 사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는지 어렵습니다. 제가 그래서 건국대를 가지고 지금 이제 표시되는 게 이렇게 국어를 40% 반영하고 선택 과목 반만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무거나 봐도 상관이 없다. 화작을 보거나 엄매를 보거나 상관이 없다. 영어 20% 반영한다. 수학 30% 반영하는데 가로가 쳐져 있어요. 탐구하고 여기 있죠. 수학 탐구 중에 택일 선택 상황이다.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잘 본 과목을 반영한다. 수학,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아무거나 봐도 상관이 없다. 한국사 5% 반영이 된다. 탐구 30% 반영이 되는데 이것도 선택 사항이다. 물론 이제 미대 학생들은 거의 수학을 안 하고 탐구를 하니까 탐구가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가탐, 사탐, 직탐은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과목 수는 2과목 반영한다. 1과목 반영하는데도 꽤 많이 있죠. 2과목 반영한다. 가로 선택 사항은 수학 탐구 중 택일이다. 보시는 방법 알겠죠? 이화여대. 이화여대는 다 가로예요. 다 필수가 없어요. 국어, 수학, 탐구 중에 뭐 수학 안 하니까 당연히 국어하고 탐구만 반영이 되겠죠. 국어, 수학, 탐구 중에 택이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각각 50%씩. 영어는 등급별 가산점. 이제 대학에서 제공한 등급별 가산점 형태로 반영을 한다. 탐구, 사회 과학만 반영하고 직업 탐구는 특성화 고교 전형에서만 반영을 한다. 이화여대 정시에 특성화 고교 전형이 있습니다. 그 전형에서만 반영을 한다. 과목수 2과목을 반영한다. 학교별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활용지표, 책자에 보면 이렇게 활용지표가 쭉 써져 있는데 제가 이건 조금 뒤에 설명을 할게요. 아까 이제 제가 등급별 환산 점수를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대학별로 우리는 너희 1등급 맞으면 200점을 줄 거야. 2등급을 맞으면 196점을 줄 거야. 이렇게 대학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해서 보시면 되고. 한국사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뭐 실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실기 부분은 각 학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잘 따라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믿고. 크게 디자인 계열은 이렇게 기초 디자인이 대부분이고 뭐 기초 소양, 조형 평가 대학마다 명칭은 좀 다르지만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화 계열은 뭐 정물 수차, 인물 수차가 점점 많아지죠. 인물 수목담체와 정물 수목담체와 그 다음에 뭐 주제 표현, 서울대, 이화여대 같은 대학들, 소묘 보는 대학, 기타, 뭐 사군자 보는 대학이 있나 모르겠네. 있었는데 뭐 기타 그런 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양화 실기. 거의 인물 수차죠. 뭐 인물 색채 표현, 인물 수차 다 이런 게 인물 수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종대 인물 색채 표현, 뭐 건국대 수차랑 번식, 펜이나 색연필, 콘테 뭐 그런 걸 이용한 다 인물 수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물 수차 보는 대학은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회화 계열이 예전에는 인물이 나오면 실제 모델이 나왔거든요. 코로나 때 모델이 없어지고 사진 이미지를 줬는데 코로나가 거의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학에서 편했는지 아직 사진으로 계속 유지하는 대학이 많은 것 같아요. 사진을 보고 그리면 쉬울까요? 훨씬 쉽죠. 공간의 어떤 사물이 모델을 보고 그리는 것보다
사진의 평면을 평면으로 옮기는 거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실기의 변별력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정물 수차도 정물을 사진으로 주는 대학이 있어요. 사진으로, 정물을. 조소계열, 인물두상, 주제두상, 거의 인물두상, 주제두상, 기타, 입체조형 같은 그런 대표적으로 가천대, 서울대 뭐 이런 대학들이겠죠. 만화 애니, 상황표현, 칸만화, 웹툰, 칸만화 이런 게 다 칸만화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스토리보드, 포트폴리오, 기타 용어 뭐 애니메이션 포스터, 뭐 게임 포스터 그런 것들을 보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내용들을 약간의 겉들여 설명을 했지만은 누구나 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예요. 그렇죠? 학원에서 대부분 미대 입시 설명회를 하면은 이런 내용으로 하지 않았을까? 실기 과목이랑 덧붙여서. 지금부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 요강에는 안 나와 있죠. 근데 그걸 잘 해석해야지만 볼 수 있는, 분석해야지만 볼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정시 전형의 특징, 수능 플러스 실기 전형 요소, 그리고 입시 변화에 대한 예측 분석이 꼭 필요하다.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변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꼭 분석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수능 환산 방법. 우리가 수능 환산 방법 보는데 대부분 이렇게 학원에서 어머님들이 전화를 해서 물어보시는 게 우리 아이 국어 몇 등급이고 사회 몇 등급인데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몰라요. 조금 더 가서 100분이 얼마고 무슨 과목 100분이 얼마예요? 어느 대학 갈 수 있어요? 몰라요. 수능 환산 방법은 수능 성적표 상에 표준 점수 100분이 등급이 있고 거기에 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요소들이 있어요. 수능 성적표에서는 없는 대학들마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해서 각 대학마다 각기 다르게 성적표가 나오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을 못합니다. 컷이 100분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학원에서도 설명을 할 때 그렇게 이제 학부형님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미술대학은. 왜 미술대학은 왜 그러는지. 오히려 인문 자연계열은 수능만 반영을 하니까 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반대.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뭐 기초 디자인, 인체 표현, 실기 유형 보편화 됐죠. 많은 대학들이. 우리가 기초 소양이라도 국민대는 기초 조형이죠. 명칭은. 각기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실기 준비가 꼭 필요하다. 정시에서. 정시는 실기 위주가 대부분이에요. 수능 위주로 뽑는 게 굉장히 비율이 적습니다. 모집 인원을 보면은 군의 이동에 따라서 가군 수도권 대학만 보면은 모집 인원이 줄어들었어요. 지원 인원은 약간 줄겠죠. 학령 인구가 오래 줄었으니까. 그래서 경쟁률이 같이 약간 줄어서 경쟁률이 비슷하거나 약간 상승할 걸로. 근데 올해 수능 인구가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수생은 늘어났어요. 고3은 줄어들어도. 이렇게 예측되고 나군 같은 경우는 모집 인원이 경희대랑 서울대 막 수시에서 정시로 생기고 그래서 모집 인원이 늘어났어요. 늘어나서 지원 인원은 크게 변화가 없으니까 줄어들어서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아질 걸로 예측이 됩니다. 이게 이제 큰 틀에서 설명인데 대학을 선택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내가 어떤 군에서 전략적으로 대학을 잘 선택해야 될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다군 모집 인원이 조금 늘어났고요. 지원은 크게 변화 조금 줄어든다고 생각되고 경쟁률은 조금 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이 부분인데 미대 입시에서 가장 큰 전형 요소가 실기하고 수능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능도 중요하고. 근데 이 실기하고 수능은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실기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 평가예요. 입시 요강의 평가 방법, 채점 방법이 없어요. 입시 결과 또한 아주 소수 대학 빼고 없어요. 보셨어요? 입시 결과. 평균점이 뭐 실기가 몇 점이다, 최저점이 몇 점이다, 실기 안 나와 있죠. 한마디로 깜깜해.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수능은 중요한데 객관적 평가가 가능합니다. 정확히 요강에 어떻게 반영한다 점수 계산 방법이 다 명시되어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나름대로 계산하겠습니까? 그거 보고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입시 결과도 제공을 해요, 대부분.
70% 컷. 평균이 얼마. 그죠? 그래서 이 두 전형 요소 차이는 실기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수능은 분석이 가능하다. 근데 이제 미술학원에서 실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석이 불가능한데 어떻게 실기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까? 근데 실기가 중요해요. 결과를 보면은. 근데 분석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저는 일반 이제 정시는 미술대하고 차이는 일반 계열은 그냥 수능 100%예요. 사실 오히려 거기가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반영이 되나 순위는 변하지 않아. 아주 점수가 미묘하게 차이가 덜 나나 좀 많이 나나 뭐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미술대학은 이 전형 요소가 두 개야. 수능을 어떻게 반영을 하고 어떻게 점수를 산출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분석해서 우리는 이 실기가 왜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를 거꾸로 분석해내요. 실기는 안 나와 있잖아요. 요강에.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단지 미술학원 원장님들은 수년간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경험상으로 이 대학은 이 점수를 넣어보니까 합격을 했네. 이 대학은 이렇게 넣었는데도 합격을 안 해. 뭐 그런 정도 경험. 근데 그건 지난 경험이야. 예측을 해야죠. 그죠?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수능을 분석해서 어떤 대학의 수능의 점수 차이가 덜 나고 더 많이 벌어지고 수능의 점수 차이가 덜 나면 상대적으로 실기의 영향력이 커지고 수능의 점수 차이가 벌어지면 상대적으로 실기의 영향력이 낮아진다. 이렇게 예측하고 분석을 해야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입시를 예측 가능한 입시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린알라에서는 그걸 한다는 거죠. 꼭 수능 분석을 해서 수능이 정말 중요해서 수능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실기가 중요한데 그 실기가 왜 중요하고 덜 중요한지 대학마다 천차만별인 거죠. 그걸 알아내기 위해서 수능을 분석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능 분석을 통해서 수능 분석을 잘해서 올해 합격? 절대 보장 못해요. 어떻게 보장합니까? 제가 실기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수능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학생의 실기 능력에 따라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도와드린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술대학은 저희가 분석해 보면 보통 이제 미술대학이 실기 80점 이하로 대학 갈 수 있습니까? 홍대 원장님? 절대 대학 못 가요. 기본적으로 실기 능력 안 되면 미술대학은 안 됩니다. 수능 만점 맞아도 안 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수능 분석을 통해서 학생의 실기 상태에 따라서 실기가 부족하면은 실기가 부족한 만큼 실기의 영향력이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대학을 선택을 해야지 합격률이 높아지는 거고, 내가 수능 점수가 좀 부족해도 실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면 실기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큰 대학, 그러니까 실질 반영 비율이 높은 대학을 지원하면은 때로는 건국대를 순수 계열로 해야지. 이건 순수 계열이 더 심하니까요. 시립대를 7등급이 막 가요. 경희대를 6등급이 가고 숙대를 막 6등급, 7등급이 갑니다. 한국화를. 왜 그런 결과가 생기지? 상상도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대학은 100분위 70 이하는 동덕여대 디자인과 가기 힘들어요. 왜 그렇지? 그게 이제 수능 분석을 통하면 나옵니다. 그걸 분석을 해서 지원을 하면은 학생의 실기 상태에 따라서 최선의 지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조금 합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100% 보장은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대 입시를 지금까지 20년 넘게 입시를 하면서 왜 미대 입시는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왜 실기에 대해서는 아무 정보가 없을까? 단지 경험으로만 해야 될까? 근데 다행히 이제 수능 분석을 통하면은 그게 약간은 그래도 예측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결론을 이제 도출을 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자, 수능을 이제 분석하는 대학마다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수능 성적표가 나오면은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은 표준 점수를 반영해요. 근데 반영하는 대학은 대부분 상위권 대학이고 국립대, 경상권 대학이 많이 활용을 합니다. 100분위는 중위권 많은 대학에서 활용을 하죠. 탐구 영역은 상위권에서 100분위를 활용한 변환 표준 점수. 말도 어려워요. 이 100분위를 가지고
우리 대학은 표준 점수 몇 점을 주겠어? 이렇게 대학에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흔히들 변환 표준 점수라고 그러는데 변환 표준 점수 되면은 왠지 표준 점수를 반영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학생의 백분위 점수를 활용한 학교에서 발표한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한다.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은 거의 서울에 있어요. 3, 6대. 백분위 표준 점수 반영하지 않습니다. 등급을 활용하는 대학 3, 6대 있어요. 그리고 뭐 영어 한국사가 이제 등급을 활용해서 대학에서 제시한 환산 점수를 반영하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능 총점 환산 방법.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백분위 몇 프로면은 어느 선?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제 이해하셔야 돼요. 자, 어떤 대학은 활용 지표가 백분위예요. 백분위를 반영해서 나오면은 이거 예시입니다. 예시. 수능 440%, 400점 만점일 때 최저점, 수능이 빵점 맞으면 몇 점일까요? 0점이 나와요. 그죠? 최고점은 400점이 나오죠. 백분위 100이 있으니까 당연히 400점이 나오겠죠. 최고점과 최저점의 점수 차이가 400점이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대학은 상대적인 거예요. 실기 영향이 떨어지고 그런 대학들이 이런 대학이다. 표준점수 A. 이 대학은 표준점수를 반영을 하는데 최고점을 맞으면 400점이 나와. 수능 0점을 맞으면 0점이 안 나와요. 묘하죠. 180, 이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대학은 실제 최저점과 최고점 점수 차이가 220점밖에 안 난다. 이런 형태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런 형태로 반영하는 대학이 이화여대, 시립대, 과기대, 숙명여대 등이 있다. 표준점수 비의 형태. 이 비의 형태의 계산 방법에 따른 학교들은 수능을 최고점을 맞아도 만점이 안 나와요. 400점 만점이 안 나옵니다. 수능을 만점을 맞아도. 최저점을 맞아도 최저점이 안 나와요. 0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수능의 점수폭이 굉장히 좁은 대학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실기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 보여지는 전형모소 반영 비율보다 훨씬 실기 영향력이 크다. 그런 대학이 건국대, 올해 이제 국민대가 여기 참여했어요. 올해. 뭐 서울대 1단계,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주요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경희대 이런 대학이, 시립대 이런 대학이 이렇게 조속과 동양학과 회화 계열에서는 6등급, 7등급이 실기 잘해서 합격하는 이유가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까 동덕여대 제가 말씀드렸죠. 동덕여대 디자인과 백분위 70이야 안 돼요. 물론 이제 이 안에 계산 방법에 따라서 뭐 영어 등급간 최저 8, 9등급이 기본 점수를 주는 대학도 있고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은 큰 틀로 이렇게 됩니다. 또 어떤 대학은 이런 대학도 있어요. 400점 만점인데 기본 점수를 300점을 주는 대학이 있어요. 그냥 기본 점수 너 수능 못해도 돼. 수능 0점 맞아도 기본 점수 300점을 깔고 가요. 그런 대학이 있습니다. 충북대, 경남대, 지방대학들이죠. 사실 이런 대학은 수능의 의미가 없어요. 수능을 반영한다지만은 형식적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대학 독특하게 이 서울대인데 서울대는 2단계 점수예요. 1단계 점수는 표준 점수 이런 형태를 따라서 그냥 단순 합산을 해서 반영을 하는데 2단계에서는 내 점수가 내 의지대로 나오지 않아요. 서울대는. 어떤 학생이 지원하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변합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에 따라서 2단계 점수가 다양하게 나와요. 예, 그게 이제 가장 큰 포인트죠. 근데 그걸 예측을 해야 돼요. 올해 1단계 통과한 학생의 디자인과 최고 점수가 몇 점일까? 390점은 한 평균 이상 되겠죠? 뭐 여기 서울대 디자인과 생각하시는 학부모님 계세요? 어느 정도의 예상? 제가 볼 때는 국어, 탐구, 올 1등급을 기본적으로 맞고 영어까지. 수학이 과연 1등급을 맞는 학생이 있을까? 있을까요? 있어요. 가끔 미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학생 때문에 다른 학생 점수가 변해요. 2단계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402.3점 정도가 최고점이지 않을까. 디자인과에. 분명히 있습니다. 디자인과에. 그래서 이제 대학별로 잠깐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일부러 대학을 수능 60%, 실기 40% 반영하는 대학만 동일하게 찾았어요. 실제 작년 수능 결과로 넣은 점수를 싹 넣어봐서 계산해 봤더니 100분이 반영하는 대학은 최저점이. 이거 왜 근데 가천대는 90이죠? 아마도 한국사에서 기본 점수가 깔려서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9등급을 맞아도 기본 점수가 있는 거예요. 서울여대는 0을 주죠. 최고점은 600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다.
근데 서울여대는 사실 여기에 100점 만점 기준이에요. 제가 가로를 쳐놨는데 묘해요. 서울여대는. 한국사가 5점인데 100점 만점으로 5점을 플러스해서 65점이에요. 사실은. 그게 더해집니다. 나머지 대학들 이렇게 보세요. 자, 표준점수 A라는 반영의 방식 대학. 어때요? 0점 맞았는데 다 기본 점수예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최고점 다 600점이에요. 동일하게. 근데 건국대, 성균관대 어때요? 기본 점수 깔려 있는데 최고점도 안 나와. 600점 만점인데 최고점이 건국대는 491점밖에 안 나오고 성균관대는 542점밖에 안 나오는. 이상하죠? 이제 조금 현실적으로 100분이 80을 맞은 학생하고 100분이 95를 맞은 학생하고 실제 환산되는 점수를 산출해 보니까 이렇게 점수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의 경우 이런 대학에서 실기 40% 반영한 실기 95점과 80점의 차이를 해보니까 명지대 디콘만 빼고 다 이기네요. 실기가. 이렇게 100분이 85하고 95 차이를 실기 2 점수 차이면 역전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해본 겁니다. 자, 이제 올해 숙명여대를 한번 예를 들게요. 왜 이게 변화가 있어요? 숙명여대가 변했어요. 21년도, 22년도 작년에 실제 이제 분위별로 환산해 보니까 점수를 보통 숙명여대가 85, 80 전후 학생들이 지원하죠. 그리고 아주 낮은 70 후반, 숙명여대가 이 점수 차이가 85에서 70이 81점,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대학이었어요. 그래서 숙명여대를 보통 지원을 시키면 학원가에서 과거부터 쭉 그래왔으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얘 실기 못해, 수능 점수 안정적이야. 그럼 숙명여대 지원시켜요. 그런 학생도 숙명여대 지원시키면 합격합니다. 웬만하면은. 경쟁률도 낮아요. 점수 안 되면 안 되는 거 뻔히 아니까 학생들이 지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경쟁률도 낮아요. 근데 갑자기 변했어. 학원가에서 잘 몰라. 그 전년도만 보면은 70 중후반이 디자인과 붙기가 어려워요. 가끔 한두 명 나오기도 해요. 근데 70 초반, 60 후반이 붙는 사례는 없었어요. 근데 작년에 이 정보를 미리 아는 학원들은 이렇게 바뀌었어. 수능에 이제 점수 차이가 안 나. 실기 잘하면 극복할 수 있어. 그런 학원들은 전략적으로 실기를 잘하는 학생들을 학원가에서 모를 거야. 전략적으로 숙명여대를 지원시켜. 경쟁률도 낮겠다. 우수수 막 60%대, 70% 초반대가 다 합격하는 거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근데 올해는 어떻게 바뀌었냐? 더 줄어들었어요. 왜? 똑같은데 아까 영어의 등급별 환산 점수 폭이 좁아지다 보니까 수능의 점수 폭이 더 좁아진 거예요. 그럼 올해는 올해는 잘하면은 50%대까지 숙명여대를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죠. 2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을 올해는 예측을 하는. 근데 숙명여대 디자인 계열만 그러느냐? 회화 계열은 더 심해요. 디자인 계열은 그나마 수능이 60%, 실기가 40%지만은 회화 계열은 어떻죠? 숙명여대 회화과? 수능이 30%, 실기가 70%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긴 60%일 때 이 점수인데 수능이 30%일 때는 거의 점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회화 계열은 7등급 맞아도 실기 잘하면 갈 수 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능 환산점이 어떻게 변하고 분석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이유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변합니다. 숙명여대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국민대, 대망의 국민대, 제가 좀 길게 설명할 텐데 국민대가 작년에 숙명여대가 변했던 것처럼 올해 100분위에서 표준점수로 변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100분위 90하고 대부분 이제 국민대 디자인과를 보면은 100분위 85에서 90 사이의 학생들이 지원을 하죠. 점수 차이가 14점이었어요. 14점. 올해는 4.9점. 똑같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반영 비율 똑같습니다. 단지 활용 지표가 달라지고 수능 환산 방법이 달라지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실기도 변한 게 없지, 가군에 있지, 전형 요소 반영 비율 똑같지. 근데 실제 안은 들여다보면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변했습니다. 대부분 학원가에서는 이제 표준 점수가 변하면은 그래, 점수 폭이 좁아져. 이 정도까지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조금 연결지어서 내신이 학생부 이게 변함으로 해서 수능에서 점수 차이가 벌어지니까 의미가 없었지만은 수능에서 점수 폭이 좁아지면서 학생부가 의미가 생겼다. 그걸 이제 제가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국민대 등급 보통 계산할 때 국민대 몇 등급이에요? 이렇게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해요?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하고 그러면 이제 보통
아, 우리 아이 4.6이니까 이 사이 얼마쯤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B라는 학생이 2.42 등급이니까 이 사이 어디쯤 되지 않을까? 아직도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렇게 계산하면 안 돼요. 실제 환산해 보면 이 학생이 99.70이고 이 학생이 97.36이에요. B 학생 7, 8등급 두 개 있음으로써. 왜 이렇게 계산이 나올까요? 제가 이제 수학으로 조금 이야기해 보면은 단순히 등급만 계산하면은 이 등급은 어떻죠?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이 환산 점수는 5등급까지 거의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툭툭툭 떨어져요. 그래서 이 등급에 해당하는 이 점수를 단위수하고 곱해서 환산 점수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그냥 등급만 단위수하고 곱해서 평균 몇 등급이야? 이 사이 점수이지 않을까?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이 A라는 학생이 수능을 420점 만점에 2단계로 환산했을 때 이 학생이 89에 2등급이야. 89에 2등급 정도면 312.2가 나와요. 올해 점수로. 그 다음에 B라는 학생이 92에 2등급이야. 100분이 3% 차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든 건 아닙니다. 근데 학생부하고 수능하고 합산하다 보면은 A라는 학생이 이겨요. B라는 학생을. 이것만 제외해놓고 보면은 얘 2.4이고 얘 수능도 높고 왜 얘가 져?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회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회학과도 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조속과 필요 없어요. 조속과는. 거기는 단계 전형이 아니에요. 일괄 전형이라서 의미 없어요. 근데 디자인과 다군의 회학과는 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꼭 학생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해하시겠죠? 좀 국민대가 어려운가요? 숫자로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학생부가 그냥 쉽게 5등급 이하 등급이 있으면 꼭 환산해봐라. 못하겠으면 전문가의 손길을 빌리세요. 과기대는 이렇게 다른 대학하고 다르게 난이도에 민감해요. 난이도에. 참 묘하게 서울대는 우리가 표점을 합산을 할 때 사탐을 나오는 성적표상의 표준 점수를 합산을 해요. 1등급 맞았어. 근데 올해 난이도 어려운 과목이 사문이 어려웠나요? 네, 사문이 뭐 한 75점 나왔어. 그럼 가장 난이도가 좀 쉬웠던 과목이 최고점이 표준 점수가 66점이 나왔어. 그러면 66점인 두 과목을 합산하면은 그대로 반영이 되니까. 근데 똑같은 만점을 맞았는데 표준 점수 최고점이 66점 맞은 과목을 내가 만점 맞는 거하고 75점 나오는 과목을 만점 맞는 거하고 엄청난 차이잖아요. 9점 차이 나는 9점 차이. 서울대 이렇게 변하죠. 어려운 과목을 내가 잘 맞으면은 점수를 유리하게 받는 게 서울대. 그죠? 단순 1단계에서 표준 점수 합산하니까. 근데 과기대는 반대야. 과기대는 왜 반대의 경우가 나오냐면 이 계산 방식에 이제 요강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표준 점수 최고점 대비해서 내가 몇 점이냐. 예를 들면 똑같은 100분이 90인 학생이 표준 점수를 100으로 놓고 해당 과목 100을 기준으로 내 점수를 산출해. 근데 우리가 수능의 표준 점수 분포도를 보면은 난이도에 따라서 최고점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75점도 있고 66점도 있고 때로는 63점도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쉽게 출제될 경우에. 근데 100분이 85, 90%대의 점수는 어려운 과목이나 쉬운 과목이나 표준 점수가 변하진 않아요. 상위 점수에서만 변해요. 상위 점수에서만. 그러니까 표준 점수 75에서 100분이 90%인 학생의 표준 점수 61. 이 75를 100으로 놓고 61을 X값을 구하면은 얘는 낮게 나오죠. 근데 표준 점수 65를 100으로 놓고 내 61을 구하는 점수는 훨씬 높게 나오죠. X값은. 그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쉽게 나온 과목을 내가 우연히 선택해서 그 과목을 보면 훨씬 유리하다. 근데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운에 맡겨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난이도에 따라서 환산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점수하고 올해 입결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점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계산 반영 방법은 똑같은데 해년마다 수능의 난이도에 따라서 이렇게 막 점수가 변해요. 폭이. 표준 점수 최고점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그래서 과기대는 꼭
그때 전년도 입결을 참고하지 말고 현재 모의 지원 같은 거 해보면 나오죠. 다른 학생들하고 점수 모의 지원 해가지고 내 점수를 비교해보면 그게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참고로 그린알다에서 모의 지원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진학사에 가서 해도 괜찮아요. 그 모의 지원, 그 학과 모집 단위를 지원한 학생들끼리 비교해봐서 나의 위치를 찾는 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제가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학교는 어쨌든 성적표상에 없는 점수를 가지고 점수를 산출하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A라는 학생하고 B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어때요? 다 같아요? 철수하고 영희가 국어, 수학, 영어 똑같아요. 한국지리, 백분위를 봐도 표준 점수를 봐도 이 학생이 높네요. 단계 전형이죠. 어떤 학생이 1단계 통과할까요? 표준 점수를 봐도 그렇고 백분위를 보면은 A라는 학생이 84, B라는 학생보다 높죠. 단순 표준 점수만 봐도 탐구 2과목만 했을 때 나머지 과목은 같으니까 같아요. A라는 학생이 높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숨어 있는 게 나와. 숨어 있는 게. 그 해당 과목, 그 해 난이도에 따른 최고 점수, 표준 점수 최고점. 제가 최고점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그랬죠. 최고점이 이렇게 달라. 얘는 낮고 얘는 높아. 그러니까 이런 계산 방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B라는 학생이 훨씬 더 높게 나와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그런 경우가 생겨요. 과기대를 넣을 때. 왜 우리 아이 성적이 친구보다 같이 넣었는데 높은데 왜 떨어졌냐고 대학 항의하는 전화가 해년마다 있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럼 가끔 입학처에서도 입학처 담당이 바뀌면 몰라요, 이걸. 그래갖고 막 헷갈려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백분위하고 간당간당한 백분위만 보고 막 과기대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 실제 과기대 형태로 점수를 환산해 봐야지 내가 1단계를 확실하게 통과하는지 좀 부족한지를 알 수 있다. 단순 백분위 표준 점수만 보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단계 전형이 있기 때문에 단계 전형. 1단계는 통과해야지 그래도 실기시험을 볼 기회가 있죠. 거기에 걸리는 확실하게 높아버리면 상관이 없죠.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서울대. 서울대가 제일 어려워요. 서울대가 보세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해놨냐면은 400점 만점 동덕여대하고 비교를 했어요. 2단계 기준으로. 400점 만점 동덕여대하고 공예를 이제 보면은. 근데 서울대는 2단계에서 100점 만점으로 수능이 40점이에요. 그러니까 1000점 만점으로 하면은 이 검정색, 40점 만점으로 하면은 이 빨간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비교하려고, 동덕여대하고 비교하려고. 자, 서울대 수능 최고점 몇 점이죠? 400점, 40점. 최저점은 10점이에요. 10점 이하는 안 줍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2단계에서. 근데 10점 정도가 공예 100분위로 환산하면은 어느 정도일까요? 100분위 한 85%죠. 올해는 이제 5배수라서 좀 더 높아지겠죠. 컷 점수가. 어쨌든 85점이라고 쳤을 때 동덕여대 100분위 85로 환산하면 359점이에요. 400점 만점. 근데 서울여대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100분위 85하고 100분위 100하고 점수 차이가 이렇게나 벌어져요. 뭘 느껴요? 아, 서울대 수능이 중요하구나. 1단계가 문제가 아니라 1단계 통과하면 2단계에서 수능의 점수폭이 확 벌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니 이러면 실기가 의미가 있나? 왜 실기 시험을 보지? 하고 계산을 해보다가 입학처에 전화를 했습니다. 일반 대학은 실기를 보통 100점, 90점 이상을 한 10% 내외로 주고 그 다음에 B권대라고 하면 80%를 한 30% 내외 주고 그 다음에 C권대를 한 30% 내외 주고 70점대 그 다음에 D권대를 한 60점대를 한 1, 20% 주고 그 다음에 빠락 60점 이하 이렇게 준다. 대학 교수님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렇게들 채점한대요. 요강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이것도 확실하지 않은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썰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하는데 서울대를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면 실기에 의미가 없다. 수능에서 점수폭이 너무 벌어지니까 이렇게.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는 일반 대학은 모르겠고요. 저희는 0에서 100까지 고르게 분포도를 줍니다. 그러면은 10점대, 10점 이하, 10점대, 20점대, 30점대 이 비율을 알 수 있냐?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추측해 보건데 그럼 혹시 들어가는 교수님들이 그걸 인지하고 들어가시냐? 확실히 인지를 시킵니다. 그러면은 좀 말이 된다. 그러면은 실기도 실제 0점에서 100점까지 굉장히 어머님들 학원에서 실기시험 뭐 연합고사라고 볼 때 50점 이하 점수 맞아본 적 있어요? 70점 이하 받아본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대학 시험에서는 실제 10점이 나오고 15점이 나오고 20점대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울대에서는. 그렇게 점수 차이를 주면은 그나마 이 수능의 점수 차이를 극복하고 조금은 실기에 영향력이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실제 계산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건 이제 더 복잡한 건데 우리가 이제 수학에 등급 간의 감점이 보통 1단계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1단계 점수가 그대로 2단계에 되는데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40점이 나오고 10점이 나오지? 그걸 알면은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게 그대로 이 점수 차이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의미 있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대 2단계 형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저도 이렇게 보다가 헷갈릴 때 있어. 지금부터 이제 2단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산법은 이래요. 그러니까 서울대는 경우 수가 많죠. 이렇게 1단계 점수를 반영하고 1단계 점수는 그냥 단순하죠. 제가 이거 표로 만들까 하다가 요강에 있는 거 그대로 넣어서 한 겁니다. 해석해 보세요. 1단계는 그냥 더하면 돼요. 더하고 빼고 하면 그냥 점수가 나오는 거죠. 근데 2단계 점수는 1단계 통과한 학생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의 차이가 30점 이상일 경우에는 이렇게 반영을 하고 모집 변수가 5배수 미만일 경우에는 아래 형태로 따른다. 여기에서 가장 큰 단어의 차이는 이거예요. 최고점과 최저점이 있는데 여기는 중간값이라는 게 있어요. 중간값. 서울대에서 명시한 중간값의 개념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아래 또 하나 있어요. 1단계 통과한 학생의 최고점과 최저점이 30점 미만일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한다. 제가 이제 한 예로 아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서울대는 2단계가 내 자의적으로 내 점수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어떤 점수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변한다고 했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럼 최고점과 최저점이 이 학생이 내가 250점을 맞았어. 근데 최고점이 275고 최저점이 230이야. 그런 계산 방식을 따르면은 최고점인 학생이 40점, 100분이 83%인 학생이 10점이 되는 거야. 여기 통과가 됐으면. 그럼 나는 18.57이야. 근데 1단계 통과한 학생 2점수야. 최저점 210점이야. 여기서 참고로 보통 우리가 40점 만점으로 해서 1단계 통과자 중 25점 이하는 실기 점수를 거의 100점 만점에 만점을 맞아도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서울대. 적어도 25점 근처는 맞아야지 실기를 고득점 맞았을 때 합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얘는 18.57이야. 이렇게 해서. 근데 이 경우에는 얘는 25점 이상이야. 달라지잖아요. 그럼 얘는 실기 잘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실기를 잘해도 합격을 못해. 근데 이런 경우가 실제 생겼어요. 언제? 첫 해 디자인과에. 10배수를 간신히 넘었는데 1단계 통과한 학생이 실제 100분이 60%대가 있었어요. 서울대 디자인과에. 얘가 통과됨으로 해서 얘는 살아났어. 그래서 실기를 잘해서 얘가 합격을 했어요. 첫 해 100분이 80 초반 학생이 서울대 디자인과를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런 경우 없겠죠. 5배수잖아요. 1단계 컷 점수가 굉장히 높겠죠. 근데 이제 최고 점수가 또 어떻느냐에 따라서 내 점수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디자인과는 그런데 공예과하고 조속과 동양학과는 잘 모르겠어. 조속과 동양학과는 점수대가 낮잖아. 조속과 애들이 막 서울대 높을 거야. 아무도 지원 안 해. 5배수 될까? 좀 넘을 것 같아? 안 넘을 것 같아? 막상 5배수 넘어가지고 1단계를 통과했는데 그냥 재수 생각하고 경험 삼아서 봐보자. 5등급짜리가 넣었어. 1등급 통과해. 그럼 그 학생 때문에 그냥 100분이 70%한 학생이 실기만 잘하면 붙게 되는 경우.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런 게 굉장히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어렵죠. 그거 많은 학생들을 어떻게 다 모아요. 어떤 학생이 어떻게 퍼져 있는지 모르는데. 제가 예측을 하는데 공예 디자인과는 이런 경우 수는 좀 적다. 올해 5배수니까. 근데 동양화 조속과는 전략적으로 이런 경우 수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막 변합니다. 보시면은 30점 이상인데 5대 1이 안 됐을 때인가요?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중간값을 반영을 하는데 중간값이 변해요. 중간값은 뭐냐면 평균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10명이 있는데 1에서 6등이 1, 2, 3, 4, 5 나머지는 다 10점이야. 그러면 평균은 5점 이상이 되겠죠. 5명이 10점이니까. 근데 중간값은 딱 그 중간에 위치한 학생의 점수예요, 그냥. 그게 중간값이에요. 중간값이 변하면은 점수가 변해. 중간값이 250으로 변하면 이렇게 점수가 변합니다. 그리고 또 30점 이하일 경우는 또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예시로 들어서 이렇게 점수가 막 경우의 수에 따라서 변한다.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냥 큰 맥락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이 이렇게 변하면 또 내 점수가 변하고. 여기까지 이제 제가 왜 수능 분석을 왜 해야 되나? 왜 수능 분석을 해서 실기를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제가 강조하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을 이렇게 다 하나하나 분석해서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요, 그걸? 학부형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린알다에서 자동화되어 있어요. 제가 엑셀로 만들어 놨어요. 점수 넣으면 자동화돼서 다 이렇게 산출돼가지고 나오고 자동화돼서 실기 게이지가 다 나옵니다. 실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해도 일반 진학사에서 없는 실기 게이지가 그런 수치로 나옵니다. 실기 게이지라는 수치가 실기의 중요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수능 방법을 분석을 해서 70 이상, 80 이상이다. 어떤 대학의 실기 게이지가 80 이상이야. 그러면은 실기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경희대 막 6등급이 합격하고 막 그런 케이스가 80 이상. 한양대도 거의 80에 가깝고. 근데 전체적인 지원자가 이제 평균이 아주 낮은 학생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리고 어떤 대학은 40 몇 프로밖에 안 돼. 실기 게이지가. 그런 대학은 수능이 일정 이상 안 되면 좀 어렵겠구나. 뭐 그런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수능 이야기를 오늘 엄청나게 하지만 실기에 대한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죠? 근데 실기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한양대 분석. 제가 이것만 딱 분석하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올해 이제 예측을 해. 한양대 에리카, 가군에 있어. 가군에 남학생이 갈 데가 없어요. 여대 있어. 숙대 있고 이대 있고. 남학생 갈 데가 없어. 중앙대, 한 100분이 한 70 나왔어. 중앙대, 한양대 그동안 없었죠. 3, 6대 서경대는 가기 싫어. 눈에 안 차. 당연히 안 차지. 한양대, 중앙대 중에 선택해. 중앙대 멀어. 안성까지 언제 다녀. 그래서 한양대가 10대, 15대 1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건국대가 끼어들었어. 건국대가 나군에 있다가 그러면 경쟁률 떨어져요. 분산되겠죠. 많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영향을 미친다. 학생 입장에 선택 폭이 넓어졌다. 가군에서 한양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합니다. 한양대, 야, 이 대학은 수능 반영 방법을 보니까 탐구 한 과목만 해도 돼. 이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넣어도 점수가 좀 잘 나오는 편, 한양대가. 탐구 한 과목만 반영이 되고 등급별 영어 점수 차이가 거의 없어. 4등급이나 뭐 1등급이나 점수 차이가 없어. 누가 넣어도 한양대 점수가 잘 나와요. 국어에서만 약간 변별력이 있다. 탐구 두 과목 중에 상위 한 과목만 반영하고 영어 등급 간 점수 차이가 없다 보니까 어떤 학생이 넣어도 한양대는 점수가 잘 나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개떼같이 몰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죠. 어쨌든 계산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한양대가 이제 수능 계산 방법이 표준 점수를 반영하고 거기에다가 또 점수 차이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수능에서 점수 폭이 좁고 실기에서 승부를 낼 수 있는 학교다. 실제 이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등급이 아니라 환산됐을 때 영어가 몇 점이 실제 반영이 되는지 이제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한국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뮬레이션. 실제 이제 제가 이제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요. 이런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했을 때 이런 대학이야.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일반적이다 보시면 됩니다. 실제 채점하는 교수님들한테 물어보니까 각 대학의 교수님들이 우리도 비슷한데? 우리도 비슷한데? 이런 정도 준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후하게 A를 짜게 주지 않았어요. 많이 준 편이에요. 공동여대는 A를 7% 준대요. 모집 정원에 100명 중에 7명밖에 A를 안 준대요. 어쨌든 이런 정도 준다고 가정하에 이건 물음표죠. 네, 물음표지만은 자, 지금 제가 이런 분포도의 수능 데이터를 다 집어넣었어요. 실기는 무작위로 아까 그 분포대로 주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 총점 이제 최종 합격자예요. 한양대 커뮤니케이션 30몇 명을 뽑는데 뽑았을 때 1등부터 꼴등까지 보니까 수능 결과 총 몇 명이죠? 200 몇십 명 중에 126등, 117등 수능 결과는 그래요. 근데 실기 결과는 낮은 등수가 있습니까? 실기 등수가 200 몇 명 중에? 없죠. 그 다음 차순위를 볼게요. 이어서. 여기 최종 합격한 학생들이에요. 200 몇 명 중에 수능 순위예요. 176등,
209등 213명 중에 실기순위 거의 50등 이하 있습니까? 여기 둘 있네. 거의 없죠.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건 제가 이거 조작한 게 아니고요. 컴퓨터가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이런 대학은 실기 순위로 붙는다. 특히 순수 계열은 심하다. 실기 비중이 높고 숙명여대 같은 경우는 막 수능에서 점수 차이가 거의 안 나고 실기 70%고 고려대 수능 70%인데 왜 100분이 80 초반에 합격하고 100분이 95, 96이 떨어지나요? 고려대는 표준 점수 아까 B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수능에서 실제 점수 폭이 좁아요. 근데 수능이 70%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인원 대비 수능 100분위별로 합격률을 보면은 이런 분포도 의외로 60 이하나 80 이상이나 합격률이 뭐 큰 차이가 없죠. 이 정도 차이가 있긴 하죠. 아무래도 그래도 100분이 80 이상인 학생들이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겠죠. 모집 인원 대비 합격률. 예. 근데 이제 실기 점수대별로 합격률을 보면은 거의 압도적입니다. 90 이상인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80점대도 아마 20%가 80 후반대 학생들이 합격을 하지 그 이하의 합격생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왜 실기가 중요한지 알겠죠? 학생 어때요? 빨리 실기하러 가야 되겠지. 정말 중요합니다. 미술대학에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미술대학 정시는 실기 능력이 적어도 수도권 대학을 가려면 내가 쉽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미술대학. 서울에서 통학 불가능한 거리 멀리 가세요. 경쟁률 낮아요. 후보 막 빠져.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 데를 가시던가. 경쟁력 있게 수도권 인지도 있고 주요 대학을 가시려면은 실기 능력 최소한 어떤 대학이든 85점 아무리 못해도 이상은 맞는 게 필수 요소다. 과연 85점에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85점은 어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쉽게 말하면은 적어도 100명 중에 20% 안에 들어야 된다. 그 정도 실기 능력은 같이 해야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100명 중에는 그냥 막 실기를 안 하고 보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다 같이 실기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수능 볼 때 전혀 공부 않고 그냥 보는 학생들도 있는 것처럼 미래도 있습니다. 실기를. 20%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학생들까지 포함해서. 예. 그 다음에 지원대학 실기 실질 반영 비율에 따른 꼭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 내 실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기 능력이 내가 좀 좋아서 도전하면 도전하는 대로 꼭 그런 분석을 통해서 그런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환산 점수, 실기 능력 진단 후 가장 유리한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미대 입시 합격 열쇠는 결국은 실기 능력이다. 그죠? 제가 수능을 가지고 이야기했지만은 결국에는 실기가 중요하다라는 걸 지금 강조를 한 거예요. 대학에 따라서 실기가 왜 중요한지를 더더욱 중요하고 덜 중요한가를 단지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수능 분석을 통해서 차이를 설명하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